따뜻하고 부드러운 솜. 솜에서는 실이 나오고 그 실로 배를 짜서 마침내 옷을 지었다. 목면의 등장은 사람들의 삶과 고려와 조선의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이 작은 목화씨 한 톨이 일궈낸 대혁명이었다. 경남 산청의 도천 서원. 간세각 치위. 서원의 사당 앞에서는 제사가 한창이다. 건건 이하 개 재배 국궁 배. 격식을 갖춘 후손들이 올리는 이 제사는 매월 초하룻날마다 이루어지는 원례 행사이다. 전후 신이 전. 그런데 여느 제사상과 달리 솜뭉치가 올라있는 것이 이채롭다. 행정원리. 바로 문익점의 후손들이 올리는 제사인데 그 시작은 조선 태종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종 10년 사간원에서는 주요 정책 8가지를 건의하는데 그중 하나가 문익점에 관련된 것이었다. 전하, 우리 동방이 처음에는 뽕나무와 삼배만 알고 목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간이대부 문익점이 중원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 씨앗을 얻어와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공이 가히 크다 하겠습니다. 원컨대 사당을 짓고 제사 지내어 성조의 덕을 높이시고 공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소서. 목화의 최초 전례자로 알려진 문익점. 그의 공을 평가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상소였다. 고려 말 부뚜껍에 목화씨를 넣어 들여왔다는 문익점. 과연 이 목화씨는 문익점이 최초로 들여온 것일까? 직물연구가인 심연옥 교수는 목화의 전례와 관련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 목화가 들어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나라 역사서인 한온에 보면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미 고구려는 여러 천과 함께 특히 백처포라는 천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백처포라고 하는 그런 명명은 그 면에 대한 지식이 없던 중국 사람들이 그 면이 생산되는 중앙아시아 또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 등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나는 그런 목화를 보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인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고창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고창국에 가봤더니 그 나무에 그 누에고치가 달려있다. 목화를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백첩자라고 하고 그것을 따서 백첩호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경문왕조에도 40승 백첩호를 중국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목화는 이미 고려 이전 삼국시대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면이 생산되던 중앙아시아 또 인도 지역과 대단히 활발히 교류를 해서 그 우리나라에 면이 유입됐을 경로는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에 유입된 면의 종자는 그 아열대성 기후의 종자로서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소량으로 일부 재직을 해서 그것을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문익점 당대인 고려 말에도 다른 경로로 목화씨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고려 말의 대문호인 목은 이색, 3년간의 원나라 유학 시절을 회상하는 시가 목은 시집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 중에 원나라 학자 섭공소가 모시뿌리를 원했으며 그 대가로 목화씨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문익점 이전 이미 목화씨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면 왜 문익점이 최초의 목화 전례자로 역사에 기록됐을까? 문익점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무당 실기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처음 목화씨를 들여와 심었으나 다 말라 죽고 한 그루만 살았다는 기록들이 나온다. 처음 목화씨를 심었다는 곳, 이곳에서 문익점은 장인 정천익과 함께 10여 개의 목화씨를 나누어 심었다. 그러나 목화 재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 말라 죽고 장인 정천익이 심었던 한 그루만 살아남았다. 이것을 가꾸기를 3년, 드디어 마을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눠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난제가 또 남아 있었다. 목화에서 딴 소음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손으로 목화씨를 뽑았다고 되어 있다. 문익점의 장인 정천익은 중국인 승려 홍원의 도움으로 목화 관련 기구를 만들었다. 솜에서 씨앗을 빼는 씨아와 씨를 잡는 물레의 제작과 보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으로 본격적인 목화의 보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 톨의 씨앗에서 천신만고 끝에 목화꽃이 피어났다. 이것이 온 나라에 전파되는 데는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과 그것을 재배하고 보급했던 정천익의 노력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